9장 5절에서는 곡선과 호의 길이, 곡률, 비틀림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변수 표현법인데요. 매개변수 표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우리가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x, y가 있고 이 식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입니다. 이때 x, y가 있을 때 x는 코사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세타, y는 사인 세타입니다. 이 각각의 점들을 벡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벡터, 위치 벡터라고 생각했을 때 위치 벡터는 코사인 t 사인 t입니다. 이때 t가 0에서 2파이가 되면은 점점점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선 하나만 표현해 줄 수 있다면은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이 원을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것 이외에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까지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t가 코사인 마이너스 t, 사인 마이너스 t, 즉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라고 합시다. 이거는 각도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됩니다. 마이너스 t가 되니까요. t가 0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에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t의 범위가 0에서 4파이라고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면은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돌았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파라메트를 이걸 이용한 표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한 표현을 가지고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x, y, z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p.x0, y0, z0가 있고요. p1점이 있는데 x1, y1, z1이 있으면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해 봅시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을 파라메트릭으로 표현을 할 때는 벡터 P, O에서 P0까지 가는 벡터가 있고요. O에서 P1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을 표현하는 위치 벡터 T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RT는 P0하고 P1 사이에 1-T 플러스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가 0이 되면은 RT는 P0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이꼴 1이 되면은 R은 P1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P0에서 P1까지 가는 선분을 파라메트릭한 표현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471페이지 예제 3번을 보면은 우리가 A점을 지납니다. A점을 지나고 B 방향의 1,1,0로서 표현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 R의 직선의 방정식은 A에 해당되는 것을 더하기 이 방향에 해당되는 것 B를 합치면은 각각이 돼서 벡터 합이 이거잖아요. 벡터 합이 A에다가 요만큼 관계 이 점이기 때문에 A점에다가 직선의 방향에 파라미터를 이걸 곱하면은 파라미터가 매개 변수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제 4번인데요.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하지 않고 수식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울프람 알파에서 그 식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를 이걸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3D일 때는 3D 파라메트릭 플롯입니다. 여기에 파라메트릭이라는 명령에다 플롯 3D를 넣고 표현하고 싶은 거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3분의 1 t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R이란 벡터가 있었을 때, R이란 벡터가 파라메트릭으로 있을 때, 사인 t, 코사인 t의 3분의 t라는 것을 파라메트릭으로 그래프를 직접 그린 겁니다. 이 두 개만 보면 원이었죠. 원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었는데 Z 방향으로도 있기 때문에 원통이 있고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말합니다. 그거를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4절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곡선에서의 접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요. 가령 곡선이 있고 P점이 있고 Q점이 있습니다. R 벡터가 있고 R T 플러스 델타 T 타임에서 T가 있을 때 이 델타 T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델타 T가 0으로 줄어들면은 점점 P하고 Q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들다 보면은 이 직선이 점점 접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접선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접선에 해당되는 벡터고요. 요거는 접선에 해당되는 벡터를 크기로 나눠서 단위 벡터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접선의 벡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R이라는 벡터가 있고 R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합친 것. 그러니까 R에서 어떤 파라메타를 접선의 방정식의 접선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파라메타를 합친 것이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계속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R에서 요만큼 더하면은 이는 선이 되고 또 R에서 요만큼 더하면은 이는 선이 되면서 요 점들을 연결한 것들이 접선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예제 5번 교과서 474페이지 예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타원이 2가 있고요. 1이 있을 때 이런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이 있을 때 P포인트에서의 접선의 방향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 파라메타로 타원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면은 이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t가 됩니다. 여기서 t는 0에서 2파이까지이고요. 그러면은 미분을 해서 접선은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위에서 했었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Q는 R, 여기 R이죠. R 방향으로 간 거에다가 여기서 파라메타 오메가만큼 움직여서 움직인 접선을 합친 것이 R에다가 R의 미분치의 파라메타를 곱한 것의 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t가 4분의 파이인 경우에 있어서는 4분의 파이인 경우에 있어서 r은 루트 2, 여기다 열면은 루트 2분의 1 더하기 파라메타가 있고 여기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데 참조 삼아 이것의 y = x제곱의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 = x제곱이고요. 그러면은 아크랭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아주 짧은 만큼의 dx가 있고요. dy가 있으면은 이 곡호는 ds는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입니다. 물론 dx하고 dy 사이에는 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dx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크랭스는 0에서 1까지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을 한 거고요. 즉 0에서 1까지 dx를 바깥으로 뽑아내면은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 dx가 됩니다. 즉 0에서 1까지 루트 1 더하기 2x의 제곱 dx가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은 0에서 1까지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만약에 파라미터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y = x제곱에서 그냥 이거를 벡터로 표시를 하면은 t, t 제곱으로 파라미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t가 0에서 1까지죠. 그러면은 아크랭스는 똑같이 0에서 1까지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인데 이거는 0에서 1까지 dt로 묶어내면은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은 0에서 1까지 여기 x죠. x는 1이고 dt분의 dy는 2t입니다. 2t의 제곱 dt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파라메타로 해서 아크랭스를 구하나
조금 전에 식 있는 그대로 구하나 동일하게 형태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식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 아주 작은 엘리멘트가 있을 때 dx와 dx가 있고 dy가 있으면은 이 ds 전체를 다 합쳐가는 건데요. 합쳐가는 것에서 이 x하고 y가 t의 파라미터 함수로 나와 있다면은 전체를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에 dt가 나오고 이게 ds처럼 되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다 이 부분을 합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뭐냐면 결국은 벡터 를 미분한 것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절대값입니다. 이게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크레이지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나 동일한 건데 여기에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캘큘러스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R식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수업했었듯이 원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는 어떤 곡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큘러 헬릭스인데요. 벡터 이퀘이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1,0,1에서 0,0에서 1,0,2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를 쭉 돌았을 때에 이 곡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보면은 먼저 그러면은 R이 있을 때 R의 미분치를 구해야 되겠죠. 미분치는 마이너스 사인 T의 I 플러스 코사인 T의 J 플러스 K가 되고요. 그러면 미분치의 절대값을 구하면은 미분치의 절대값은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1이 되고 요거는 안에가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됩니다. 따라서 0에서 2파이까지 dt 한 바퀴를 돌아갔으니까는 t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돌아갔을 때의 호의 길이는 0에서 2파이까지의 루트 2의 dt가 되기 때문에 2 루트 2 파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서큘러 헬릭스의 호의 전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곡선의 길이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잠깐 해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곡선의 면적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s는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전체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x가 가령 0부터 a부터 b까지면은 a부터 b까지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의 dx를 하면은 곡선의 랭스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식이 y = fx로서 주어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x가 만약 매기함수 t의 함수, y가 매기함수 t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은 매기변수 t로서 표현이 된다면은 다른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했을 때 x의 tx, y의 t에서 매개 변수 t로서 표현이 되는 경우이죠. 그러면은 아래 미분을 한 것은 dt분의 dx고 당연히 dt분의 dy인데요. 동일하게 ds가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인데 이것을 dt분의 dy의 제곱을 하고 dt를 묶어낸 상태에서 x가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파라메타 t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한다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한 것이 그 길이가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것의 크기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헬리컬 서클을 봤었죠. 이렇게 원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때 이때의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파라미터로 표현했을 때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t의 k였고요. 아래 미분치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의 i 코사인 t의 j 플러스 k였습니다.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갔을 때의 길이를 구하면은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를 올라갔으면 요거의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구해보면은 루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루트 2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루트 2의 dt가 되었고요. 이 루트 2 파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부터 새로운 걸 하는데요. 여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였는데 우리가 임의의 파라미터 t 값까지를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a부터 만약에 t까지 계산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요 값은 요 베타의 정해진 값이 아니라 임의의 값 t로 한다고 하면은 아래 변수로 여기서 t를 변수로 썼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써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y 이퀄 fx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가령 x제곱 y제곱 이퀄 2제곱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원이 있었습니다. 원을 우리는 파라미터로 표현을 했었죠. y 이퀄 코사인 t, x는 사인 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곡선이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원이 있으면은 원이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는 2였죠. 2면은 지금 여기서의 파라미터 t라는 것은 사실은 각도를 의미했습니다. 요 반지름이고
각도가 t가 됩니다. 각도가 t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s 여기에서의 호의 길이 s는 r에다가 셋 그 각도니까요. t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2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t가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t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곡선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호의 길이 t에 함수되어 있는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 또는 곡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해보는 것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그 s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곡선의 길이를 임의의 t까지 변경했을 때는 곡선의 호의 방정식 아크랭스 펑션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볼 것은 파라메타 t가 아니라 호의 길이 s를 중심으로 해서 곡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s제곱 y제곱 이꼴 2라는 어떤 펑션이 있었는데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코사인 t y 이꼴 사인 t로 해서 곡선을 벡터 함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벡터 함수에서 어떤 매개 변수 t를 이용해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호의 길이를 통해서 r이 t가 아니라 s의 함수로서 표현되도록 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릭스 s의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교과서 11의 공식이 뭐냐면 이거였죠. 호의 길이는 0에서 t까지 곡선의 벡터 형식으로 표현된 곡선의 미분치의 적분을 한 것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릭스의 곡선은 매개 변수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러면은 아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i 플러스 코사인 tj 플러스 k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st는 0에서 t까지 이 값이 들어오죠. 이 값의 크기는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은 1 더하기 여기서 더하면 1 하면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에 du 값이 됩니다. 따라서 dt분의 ds를 하면은 루트 2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s의 t는 루트 2의 t 값이 됩니다. 즉 s하고 이제는 t하고 사이의 관계를 헬릭스에서는 루트 2로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헬릭스 공식에서 t를 전부 다 s로서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t는 루트 2분의 s이기 때문에 r은 코사인 루트 2분의 si 플러스 사인 루트 2분의 sj 플러스 루트 2분의 s의 k가 이제는 함수를 r의 곡선의 함수를 t가 아니라 호의 길이로서 함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r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루트 2분의 s 플러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s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의 절대값은 뭐냐면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사인 제곱 요것도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는 1이 됩니다. 즉 라운드 s분의 라운드 r의 크기는 1이 됩니다. 요게 크레이지그 교과서 교과서 14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 14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14의 공식인데 교과서 14의 공식인데요. 곡선의 함수를 파라메타 호의 길이로 표현을 하면은 라운드 s분의 라운드 r에 r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유닛 벡터가 나온다라는 게 교과서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라운드 s분의 라운드 r의 크기는 1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475페이지 14쪽에 14의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요. 좀 전에 말했듯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크기가 1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 유닛 벡터니까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파라메타 곡선을 정의를 할 때 x제곱 y제곱 이꼴 2처럼 f 이꼴 y 이꼴 fx로 표현을 했다가 이거를 파라메타로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것은 이것을 다시 s 호의 길이로 곡선을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한 점이 바로 홀을 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그 크기가 1이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r 있고 t 파라미터 t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변했을 때에 이 값이 dr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ds가 되죠. 근데 델타 t를 변했을 때 ds가 변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점점 이게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면은 dr하고 ds하고 점점 같아지죠. ds하고 dr하고 ds하고 이 크기하고 이거하고 점점 같아지는 거죠. 델타가 작아질 때. 그래서 dr분의 ds를 dr로 미분을 했을 때 이걸 적어도 호의 길이로서 표현된다면 길이는 항상 1로서 이제 다 같아진다라는 것을 ds하고 dr이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파라미터 t에서 호의 길이로 함수를 바꾸는 것에 추가적인 예제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곡선이 파라미터 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의 길이 s로서 변경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분을 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절대값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디테일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s는 호의 길이는 0에서부터 t까지 이것을 쭉 적분한 거니까요. 미분한 것을 적분한 거니까는 표현하면은 호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s하고 s가 펑션 오브 t로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t를 s의 함수로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t가 s의 함수로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전부 다 대입을 하면은 r은 s의 함수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정식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t에서 모든 함수를 s로서 변경하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ds분의 dr이 1이 된다라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